울진의 겨울은 늘 혹독했다. 날카로운 바람이 마을을 휘감고 끝없는 흰 눈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다. 이른 아침, 어부들은 항상 그렇듯이 차가운 바다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일상은 고되지만 예측 가능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다. 안개 낀 새벽, 멀리 수평선에서 이상한 형체가 나타났다. 흰 눈과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고독한 실루엣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길 잃은 늑대나 혼자 떠도는 여행자로 보였다. 하지만 그 형체가 가까워질수록 진실이 드러났다.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 땅의 일반적인 포식자가 아닌 북극곰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북극곰이 북극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곰의 상태였다. 한때는 깨끗하고 풍성했을 털은 이제 더럽고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으며 군데군데 빠져 있었다. 뼈가 가죽 아래로 드러나 보였고 한쪽 발을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다. 준수는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마을의 베테랑 어부인 그는 자연의 리듬을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주민 중 하나였다. 그의 눈에는 이 북극곰이 위협이 아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변화의 희생자로 보였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었다. 북극곰들은 이유 없이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빠르게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일부는 곰의 출현이 불길한 징조라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위험해지기 전에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려 하지 않았다. 결정은 쉽지 않았다. 공격하면 약해 보이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포식자인 곰을 자극할 수 있었고, 그대로 두면 곰은 천천히 굶어 죽을 것이었다. 준수는 곰의 다리에 있는 상처에 주목했다. 그것은 단순히 얼음이나 굶주림 때문이 아닌 것 같다. 나중에 그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곰의 살점에서 발견된 깊은 자국은 쇠더의 흔적이었다. 이는 이 북극곰의 출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다음 날 아침, 준수는 마을 주변에서 낯선 발자국을 발견했다. 현지 어부들의 것과는 다른 부츠 자국이었다. 전날 밤 누군가가 마을을 감시하거나 어쩌면 곰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곰이 혼자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었다. 준수는 곰을 백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백호는 며칠 동안 마을 근처를 배회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지만 준수는 이 상황에서 무언가 더 큰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준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 들리는 백호의 힘없는 신음소리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새벽녘,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손에는 생선 몇 마리를 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반대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백호에게 먹이를 주기로 결심했다. 어둠 속에서 백호를 찾아 걸으며 준수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20년 전, 그는 환경보호단체에서 일했었다. 불법 사냥꾼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하지만 그 일은 그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고향 울진으로 돌아와 조용히 어부의 삶을 살기로 한 것이다. 백호를 발견했을 때 준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다. 거대한 북극곰은 작은 동굴 입구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호흡은 약했지만 규칙적이었다. 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백호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고통이 더 깊게 배어 있었다. 생선을 내밀자 백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허기진 배를 이기지 못하고 천천히 다가왔다. 준수는 곰이 먹이를 먹는 동안 그 상처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다리의 상처는 분명 덫에 의한 것이었고 펄이 빠진 부분에는 화상 자국 같은 것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준수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검은 지프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차량 안에는 3명의 남자가 있었고 그들은 주변을 면밀히 살피고 있었다. 준수는 그들 중 한 명의 얼굴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20년 전 그가 신고했던 밀렵단의 일원이었다. 다음 날 준수는 마을의 오래된 친구인 민호를 찾아갔다. 민호는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였다. 준수는 자신이 본 것과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설명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컴퓨터를 켰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 국경 지역에서 북극곰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들이 있었다. 준수와 민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은 불법 동물원과 개인 수집가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 북극곰을 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준수는 백호에게 다시 먹이를 주러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호가 작은 카메라를 들고 동행했다. 그들은 증거를 모아야 했다. 동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백호의 발자국 옆에는 또 다른 북극곰의 발자국이 있었다. 새로 난 것이었다. 새로운 발자국의 발견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준수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두 번째 북극곰의 존재는 이 사건이 그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로 발자국들을 촬영했다. 두 세트의 발자국은 확연히 달랐다. 하나는 백호의 것으로 이제는 익숙해진 절뚝거리는 걸음걸이였다. 다른 하나는 더 작고 규칙적이었다. 아마도 어린 북극곰의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 봐, 준수가 손전등으로 발자국 주변을 비추며 말했다. 이 작은 발자국. 새끼 곰의 것 같아. 어쩌면 백호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백호는 어미 곰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새끼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동굴 주변을 더 자세히 조사하던 중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가 오고 있었다. 준수와 민호는 재빨리 숨었다. 3명의 남자가 동굴 근처에 나타났다. 그들은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추적 장치, 마취총, 그리고 대형 이동 케이지까지. 여기 있을 거야. 신호가 이쪽을 가리키고 있어 한 남자가 말했다. 그들의 대화에서 러시아어가 섞여 나왔다. 준수는 귀를 기울였다. 그의 러시아어는 서툴렀지만 몇 마디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모체와 유전자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민호가 조용히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는 꺼져 있었지만 카메라 소리가 미세하게 울렸다. 한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누구 있어? 그가 외쳤다. 준수는 민호의 팔을 잡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그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호는 즉시 노트북을 펼쳤다. 그가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다. 남자들의 장비에 있던 로고가 눈에 띄었다. 아옵틱 제너시스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이건 연구기관 이름이야. 민호가 인터넷을 검색하며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북극 생태계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잠깐, 이게 뭐지? 그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옵틱 제너시스는 최근 유전자 조작 실험과 관련된 스캔들에 휘말려 있었다. 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백호와 그녀의 새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옵틱 제너시스의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곧 북극곰들을 찾아낼 것이다. 민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일하는 친구야. 그녀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때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대의 차량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다. 준수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아옵틱 제너시스의 로고가 선명했다. 그들은 이미 마을에 도착한 것이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준수와 민호는 서둘러야 했다. 백호와 그녀의 새끼를 먼저 찾아야 했다. 새벽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있는 동안 준수와 민호는 서둘러 계획을 세웠다. 민호의 친구 서연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일하는 수의사였다. 그녀는 즉시 울진으로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도착하려면 최소 6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그때까지 그들은 북극곰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했다. 아옵틱 제너시스가 마을에 들어왔어요. 마을 이장이 준수의 집으로 찾아와 알렸다. 그들은 과학 연구를 위해 왔다고 하는데 허가증도 있어요. 이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그들은 마을 전체를 수색하겠다고 합니다. 준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옵틱 제너시스의 요원들이 체계적으로 마을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무전기로 끊임없이 소통했다. 민호는 조용히 그들을 촬영하고 있었다. 저기 봐, 민호가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저들이 가진 장비. 일반적인 연구 장비가 아니야. 저건 고급 추적 시스템이고 저기 저 상자들은 아마도 마치 장비일 거야. 그때 갑자기 마을 반대편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누군가가 창고 근처에서 큰 발자국들을 발견한 것이다. 아옵틱 제너시스의 팀이 재빨리 그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준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기회였다. 민호야, 난 동굴로 가봐야겠어. 준수가 결심한 듯 말했다. 넌 여기서 서연이 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줘. 그리고 이걸 전달해줘. 그는 USB 드라이브를 건넸다. 그 안에는 지난 20년간 그가 모아온 불법 사냥꾼들의 활동 기록이 들어있었다. 준수는 마을 뒷산에 숨겨진 오솔길을 통해 동굴로 향했다. 그는 이 길을 수십 년간 다녀왔다. 눈 속에서도 길을 잃을 일은 없었다. 동굴에 도착했을 때 그의 예감은 적중했다. 백호와 새끼 곰이 그곳에 있었다. 어미 곰은 경계하는 듯했지만 준수를 알아보는 듯했다. 작은 새끼 곰은 어미의 뒤에 숨어 있었다. 준수는 천천히 가방에서 음식을 꺼냈다. 이번에는 생선뿐만 아니라 꿀도 가져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났다. 그때 그의 전화가 진동했다. 민호였다. 준수 형, 아옵틱 제너시스 팀이 방향을 바꿨어요. 그들이 동굴 쪽으로 가고 있어요. 누군가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었다. 동굴 깊숙한 곳에는 준수만이 아는 또 다른 통로가 있었다. 어렸을 때 발견한 비밀 통로였다. 그는 재빨리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아옵틱 제너시스 팀이 도착하기 전에 북극곰들을 저 통로로 안내해야 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도 거세졌다. 폭설이 예고된 상태였다. 이런 날씨에 북극곰들을 이동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게다가 새끼곰은 아직 어려 장거리 이동이 쉽지 않아 보였다. 준수는 빠르게 생각했다. 서연이 도착하려면 아직 몇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때까지 북극곰들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지도를 꺼냈다. 이 산에는 그가 아는 또 다른 은신처가 있었다. 오래전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던 비상 대피소였다. 폭설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준수는 백호와 새끼를 데리고 비상 대피소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래된 지도를 따라가며 그는 계속해서 뒤를 살폈다. 아옵틱 제너시스의 추적자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대피소는 산속 깊은 곳에 있었다. 50년 전 마을 사람들이 태풍을 피하기 위해 만든 은신처였다. 겉에서 보면 그저 평범한 바위굴 같았지만 내부는 놀랍도록 넓었고 여러 통로가 있었다. 이쪽이에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준수는 깜짝 놀랐다. 민호였다. 그는 다른 경로로 대피소에 도착해 있었다. 서연이 방금 전화했어요. 그녀가 특별 허가를 받아냈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이 상황에 개입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희소식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겐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다. 아옵틱 제너시스 팀이 이곳을 발견하기 전에 공단팀이 도착할 때까지 버텨야 했다. 준수는 대피소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살폈다. 오래된 다묘들과 비상식량이 아직 남아있었다. 백호는 지친 듯했지만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마치 이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듯했다. 새끼곰은 어미곰 곁에 바짝 붙어 있었다. 준수는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했다. 형, 이것 좀 보세요. 민호가 노트북을 펼쳤다. 그가 찍은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아옵틱 제너시스는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었다. 그들은 북극곰의 유전자를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불법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건 국제법 위반이에요. 민호가 설명했다. 그들은 멸종위기 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있어요. 백호의 새끼는 아마도 그들의 실험실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백호는 그녀는 새끼를 찾아 이곳까지 온 거예요. 밖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준수와 민호는 긴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옵틱 제너시스의 것이 아니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로고가 선명한 헬리콥터였다. 서연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서연은 전문팀과 함께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이 새끼 곰. 그녀가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말했다. 특별한 표식이 있어요. 이건 분명 실험실에서 태어난 개체예요. 우리가 찾던 증거입니다. 준수는 창 밖을 내다보았다. 폭설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에겐 희망이 있었다. 공단팀은 이미 아옵틱 제너시스의 불법 활동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백호와 그녀의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었다. 준비가 됐어요. 서연이 말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구역으로 이송할 거예요. 그곳에서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대피소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옵틱 제너시스 팀이 그들의 흔적을 찾아낸 것이다. 대피소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아옵틱 제너시스 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준수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 대피소에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또 다른 비밀 통로가 있었다.
서연 씨, 준수가 속삭였다. 헬리콥터를 북쪽 계곡으로 이동시킬 수 있나요? 우리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요. 서연은 즉시 무전을 보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민호는 계속해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제 그의 카메라에는 아옵틱 제너시스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국제환경단체들과 언론에 제보할 결정적인 자료였다. 준수는 백호와 새끼를 조심스럽게 인도했다. 비밀 통로는 좁았지만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다. 그들이 통로를 빠져나가는 순간 아옵틱 제너시스 팀이 대피소에 들이닥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계곡에 도착했을 때 헬리콥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특수 제작된 이송용 케이지도 준비되어 있었다. 서연의 팀은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백호와 새끼는 안전하게 케이지에 들어갔다. 이제 그들은 안전할 거예요. 서연이 말했다. 우리는 그들을 북쪽의 특별 보호구역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곳에서 충분한 회복 기간을 거친 후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옵틱 제너시스의 팀이 계곡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그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과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민호가 수집한 증거는 결정적이었다. 국제환경단체들이 즉시 반응했고 아옵틱 제너시스의 불법 행위는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몇 주 후 준수는 북쪽 보호구역으로부터 특별한 소식을 받았다. 백호와 새끼가 놀랍도록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더 놀라운 것은 보호구역에서 다른 북극곰들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준수는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번 겨울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의 오랜 환경보호 활동가로서의 꿈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아옵틱 제너시스의 불법 행위가 밝혀진 후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민호의 다큐멘터리는 국제환경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서연은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리고 울진은 이제 환경보호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받은 사진에는 백호와 그녀의 새끼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고 이제 그들의 진정한 보금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수는 미소 지었다. 때로는 가장 힘든 겨울이 가장 아름다운 봄을 가져온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백호와 그녀의 새끼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매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우리의 자연을 지켜나가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공유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이야기의 끝.